충청도 깊은 산골, 논보다 돌이 많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 낡은 초가 한 채에서 정노인이 3대 독자도 아닌 삼형제와 막내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정노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그나마 물대기 좋은 논 2마지기, 산자락에 붙은 척박한 밭 1떼기, 그리고 손때 묻은 지게 하나. 삼형제는 상을 치르고 사흘 만에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오늘 정리하자. 날은 이번에 면에서 이장자리 얘기가 나왔어. 선거하려면 돈이 든다. 논 2마지기, 내가 맡으마. 형님, 그러면 나는 뭘 가지란 말이오? 나도 읍내에 정미소 자리 받은 게 있어. 그 돈 팔면 목돈 나올 텐데 반은 나눠야지. 반? 내가 장남이다. 이장이 되면 이 집안 전체가 독을 보는 거야. 너는 밭이나 가져가. 밭은 돌짝밭이잖소. 그럼 논은 팔아서 반으로 나눕시다. 그게 공평하지. 두 형은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논을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상기슭의 돌짝밭 1떼기와 낡은 지게뿐이었습니다. 경관이 너는 밭이나 가져라. 어차피 너는 나가서 뭘 할 놈도 아니고. 그래, 너한테 딱이지. 힘만 세지 머리는 안 들어가니까. 땅이나 파먹고 살아. 그래도 됩니다, 형님들.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병만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형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평생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병만을 두고 미련 곰탱이 병만이라 불렀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순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라버니, 그 밭 돌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돌은 골라내면 되지. 땅은 사람 손탄만큼 주는 법이요. 그날 오후 병철은 논문서를 들고 면 소재지로 떠났습니다. 병수는 정미소 계약을 하러 읍내로 향했습니다. 병만은 지게를 지고 돌짝밭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최덕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논밭을 담보로 돈을 놓는 일을 했는데 벌써 마을의 반 넘는 땅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덕구는 상갓집 마당에서 오가는 형제들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장자리에 눈먼 놈 하나, 돈에 눈먼 놈 하나, 그리고 땅밖에 모르는 바보 하나라. 이거 셋 다 내 손님이 되겠구먼. 가을 해가 짧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지만 그들의 앞날은 이미 담 너머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2해가 흘렀습니다. 병만이 물려받은 돌짝밭은 여전히 돌이 많았지만 봄이면 콩이 올라오고 가을이면 수수가 여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미련 곰탱이 병만이라 불렀지만 그 밭에서 나는 곡식만큼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병만은 옆마을 김옥분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중매도 없이 옥분이 먼저 병만의 밭일을 몇 번 거들다가 정이 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병만 씨가 좋아요. 돌밭이면 어때요? 같이 파내면 되지요? 고마워. 나는 가진 것이 돌밖에 안 나오는 밭뿐인데. 그런 밭이라도 저는 감사해요. 사람 손 탄 땅은 배신 안 한다고 병만 씨가 그러셨잖아요. 혼례는 조촐했습니다. 병철과 병수도 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병철은 그의 이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병수는 정미소 일로 늘 바빴습니다. 몇 달 뒤 병철은 마침내 이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고 그 자리에 최덕구가 가장 먼저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정 이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마을 개발 사업도 이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뭐 위에서 저수지 공사랑 도로 확장 얘기가 나오긴 했지. 예산이 내려오면 내가 결정할 일이 많아지겠지. 그 공사 자재를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합디다. 이장님, 제가 자재상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서로 좋게 좋게 가는 거죠. 뭐 나쁠 거 있나?
한번 데려와 보게. 그 작은 대화 하나로 병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덕구의 그물 안으로 한 발 들여놓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최덕구는 병만의 돌짝밭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밭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은 밭둑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일학마다 콩이 푸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 이 돌밭이 이렇게 변했나? 병만이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그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서 돌 고르고 걸음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밭이 산자락에 붙어 있어서 나중에 저수지 물길 낼 때 값이 꽤 나갈 자리야. 지금 나한테 넘기면 목돈을 쥐어줄 수 있는데 어떤가? 안 팝니다. 아니, 목돈이 생기면 옥분이랑 편하게 살 수 있자는가? 형들도 다 밥 팔고 저리 잘 나가는데. 형님들은 형님들 길이 있고 저는 이 밭이 제 길입니다. 땅은 파는 게 아니라 일구는 겁니다. 최덕구는 더 말을 붙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실망보다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놈은 돈으로 안 되겠구먼. 뭐 급할 것 없지. 형들부터 천천히 삶아 놓으면 저 밭도 언젠가는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병만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옥분과 함께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골 마을에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12년이 흘렀습니다. 병만의 밭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분과 병만은 아이 둘을 키우며 여전히 새벽마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병철은 이장을 넘어 군의원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읍내에 새 집을 얻었고 양복을 입고 다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도로 확장 예산 내가 따왔다. 이제 이 지역 개발은 내 손에 달렸다고 봐야지. 역시 정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 도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제 땅이 좀 있는데 보상평가를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저도 의원님 다음 선거 때 섭섭잖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라는 건가? 시세보다 2배쯤. 그 정도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병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병철의 이름으로 나가는 서류에는 최덕구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병수의 정미소는 몰라보게 커져 있었습니다. 트럭이 드나들고 일꾼도 여러 투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빚도 늘어 있었습니다. 최 사장, 이번 달 이자를 좀 밀어줄 수 없겠나? 정미소 확장한다고 기계를 더 드렸더니 당장 돌릴 돈이. 병수, 내가 언제 자네한테 야박하게 군 적 있나? 대신 이번에 기계값 나머지는 내 앞으로 저당 잡아두세. 정미소 건물 문서만 잠깐 맡기면 되는 거야. 건물 문서를 그거 맡기면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무슨, 이자만 잘 갚으면 돌려받는 거지. 내가 자네를 몇 년을 봤는데 설마 나쁜 짓 하겠나? 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정미소는 이름만 병수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여름 최덕구는 다시 병만의 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충량 기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병만이, 이번엔 진짜 좋은 조건이야. 도로가 자네 반 옆으로 지나가게 됐거든. 지금 팔면 10년 전보다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밭은 안 팝니다. 자네 형들은 진작에 나랑 손잡고 잘만 지내는데 왜 자네만 이렇게 고집인가? 형님들 사는 방식은 형님들 몫이고 저는 그저 제 손으로 심고 거둔 것만 믿습니다. 최덕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번엔 병철의 사무실 쪽으로 그리고 병수의 정미소 쪽으로 더 자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그물이 다 채워지면 저 밭도 결국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서두를 것 없어. 여름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병만의 밭에는 콩잎이 무성했고 읍내 병철의 사무실과 병수의 정미소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금씩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덕구의 땅은 서류상 시세의 2배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나갔고 그 옆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노인 몇 명은 헐값에 땅을 내주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서류 마지막 장에는 언제나 병철의 도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 건도 처리했네. 최 사장, 잘했당. 보상금 나갔어. 역시 정 의원님이십니다. 이렇게 손발이 잘 맞으니 다음 선거도 걱정 없겠습니다. 노인네들 떠나는 거 자네도 봤나? 집 몇 개 지고 버스 타러 가던 그 얼굴들. 세상 이치가 그렇지요. 도로 나고 마을 발전하려면 누군가는 비켜줘야 하는 겁니다. 의원님 손 더럽히자는 것도 아니고 다 서류대로 한 거 아닙니까?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최덕구는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철이 도장 찍은 서류가 이제 12장. 병수정 미소 저당 문서까지. 이 정도면 두 형제 다 내 손아귀 안에 있는 셈이지? 최덕구는 그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형제가 배신하려 해도 이제는 배신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그 시각 병만의 집에서는 5살 백의 아들 광수가 마당에서 콩을 세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나, 둘, 셋. 콩이 100개도 넘어요. 그래, 그게 다 네 손으로 심은 거여. 내년에는 네가 직접 골 타서 심어볼래? 아직 5살인데 벌써 농사를 가르치시게요? 일찍 배워야 몸에 붙지요. 땅은 배신 안 하니까 미리 알아두면 평생 든든한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누구는 서류와 도장으로 사람을 내쫓고 누구는 아이에게 콩 세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내 신문사 한쪽에서는 젊은 기자 하나가 도로 보상금 명단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덕구라는 이름이 그 명단에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 지역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도로 보상금 비리 의혹, 정 의원 연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명단을 살피던 그 젊은 기자가 반년 동안 서류를 파헤친 끝에 마침내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최덕구의 땅이 시세보다 2배로 평가된 경위, 그리고 그 서류마다 찍힌 병찰의 도장까지. 최 사장,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나서서 해명을. 해명이라니요, 의원님. 저는 그저 제 땅 팔았을 뿐입니다. 도장 찍은 건 의원님 아니셨습니까? 뭐라고? 지금까지 같이 해온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는 건가?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물이 빠지면 배는 각자 알아서 젓는 거죠. 최덕구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철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병철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정 의원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봄 병수의 정미소에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트럭이 아니라 비톡 족장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사장, 나 좀 살려주게. 저장 잡힌 문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병수, 이자가 벌써 넉 달째 밀렸네. 나도 더는 못 봐줘. 건물은 이제 내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정미소가 없으면 나는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정미소 간판이 내려지던 날 병수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트럭도 일꾼도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병만은 여느 때처럼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읍내 소식은 한참 늦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됐다고? 병만은 잠시 손에 쥔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세월이 있었지만 그 순간 병만의 머릿속에는 원망보다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봐야겠다. 형님들 어디 계신지. 밭 사이로 부는 봄바람이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병만은 지게를 내려놓고 오랜만에 읍내로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다시 15해가 흘렀습니다. 병철과 병수는 그날 병만의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던 두 사람이었지만
병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삽 한 자루씩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5년 삼형제는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이제 그 밭은 마을에서 가장 넓고 기름진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쪽 이랑까지 다 맸다. 예전엔 삽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손에 굳은 살이 배기는구나. 형님도 참 굳은 살 가지고 뭘 그리 뿌듯해 하십니까? 정미소 사장 하던 손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손에 굳은 살 베기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형님들이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게 고맙습니다. 삼형제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원망도 미안함도 이제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덕구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병만이 오랜만이구먼. 자네밭이 이렇게 넓어진 걸 보니 사실은 옛날에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 밭 한쪽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이 있어서 말이야. 여기 그때 문서일세. 아버지는 평생 누구한테 빚진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그때 그 문서야. 도장도 찍혀 있고. 그때 마을 노인 몇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영감, 그 문서 가짜인 거 우리가 다 아네. 경노인이 언제 자네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래? 그 도장 자네가 몇 년 전에 위조해서 딴 사람 땅 뺏을 때 쓰던 그 도장 아닌가? 나도 그때 당한 사람 중 하나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최덕구에게 당했던 기억을 안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집 논 그때 헐값에 넘긴 거 이제야 말하네만 그거 자네가 협박한 거 아닌가? 저수지 공사 핑계 대면서. 최 사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최 사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들 뭘 잘못 알고. 잘못 아는 게 아니라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저는 최 사장님한테 평생 땅 팔라는 소리만 들었지만 저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한 걸 이루셨더군요. 최덕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오래 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들 하시게. 내가 다 잘못했네. 최덕구는 서류를 챙길 힘도 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약점과 두려움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이 마을 사람들의 용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최덕구는 그날 이후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병만의 마당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광일내외와 그 아들인 8살 민호, 그리고 22살 막내 광수까지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러던데 옛날에 큰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를 많이 놀렸다면서요? 근데 왜 화 안 냈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넘어져도 다시 손잡는 거란다. 그럼 할아버지는 안 미웠어요? 왜 안 미웠겠냐? 미울 때도 있었지. 근데 땅을 보고 있으면 화를 내지 않아도 심은 만큼 돌려주더라고. 사람 마음도 똑같더라. 내가 화내지 않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 언젠가는 사람들도 다 알아봐 주더구나. 민호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박인 그러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가을 노을이 병만의 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짝밭은 이제 삼형제와 그 가족을 품은 넉넉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련곰탱이라 불렀지만 그 미련함이 결국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